그러면 시술 직후에는 뭘 발라야 더 좋을까요? 당연히 화학적 자극에도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순수 권장을 합니다. 민감성 피부는 피부를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하시면 좋고요. 원장님, 요즘 유튜브에 선크림 관련 이상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이상한 정보? 자외선 차단제 절대 바르지 마세요 뭐 이런 건가요? 맞아요. 뻔하죠. 뭐 요즘에 다 그런 식으로 어그로 끄는 제목들이 많아서. 그럼 피디님, 그런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신 적은 있나요? 아니요, 썸네일만 봤어요. 너무 많죠 그런 게. 안녕하세요, 땡기는 의사 이용석입니다. 선크림이 피부 노화를 막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막상 사려고 할 때마다 뭘 사야 할지 고민되지 않나요? 이렇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선크림 제발 쓰지 마세요 뭐 이런 극단적인 정보를 무작정 따라해가지고 피부를 망치는 분들도 의외로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하나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모든 논란과 선택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외선 차단제를 볼 때 우리가 누구나 다 SPF가 몇이야? PA가 몇이야? 이렇게 보잖아요. SPF는 그럼 과연 뭘까요? 얘는 UVB 차단을 하는 겁니다. UVB는 표피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요. 우리가 여름철에 선탠을 하다 보면은 막 화상 입고 벌겋게 달아오르고 껍질 벗겨지잖아요. 그게 바로 UVB 때문입니다. 그럼 PA는 뭐야? PA가 4 플러스? 이 PA는 UVA를 차단하는 건데요. UVA는 굉장히 깊은 층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진피층에 침투를 하고 콜라겐을 파괴해서 피부 노화가 따라오죠. 굉장히 흐린 날, 비 오는 날에도 우리 피부를 노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흐린 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UVA가 차단되는 PA 값을 좀 보시고 나가는 게 좋고요. 화창한 날에는 SPF 값을 보시는 게 더 좋겠죠. 자외선 자체가 우리 몸에서 광노화를 일으키는데요. 광노화로 인해 갖고 주름도 생기고 색소도 생기고 피부 탄력 저하의 핵심 원인이 되죠. 저희 집은 통창의 남향이라서 해가 되게 강한 편인데 집에만 있어도 발라야 될까요? 창문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UVA, UVB 다 유입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강할 때에는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야외 활동할 때 자외선 차단보다 좀 SPF나 PA 값이 낮은 것도 괜찮습니다. 블라인드 같은 걸로 일부 차단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면 깜빡하고 하루 안 바르고 나가면 피부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하루 안 발랐다고 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자외선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축적됩니다.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받아온 자외선의 총 누적량을 통해 가지고 기미라든지 색소라든지 피부 암까지도 생길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 하루가 내가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하고 등산을 하던 하루였는지 아니면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슈퍼를 갔다 오고 또는 뭐 직장 생활을 출퇴근하는 정도였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볼 때 보는 게 무기자차냐 유기자차냐 이런 거를 좀 보긴 하는데요. 무기자차는 요즘에 많이 쓰는 방식이죠. 물리적 차단을 통해 가지고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반사시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많이 쓰였던 화학적 차단제인 유기자차는 피부로 자외선을 흡수한 다음에 열분해를 일으키는 거죠. 그럼 장단점이 뭔지 보면은 무기자차는 저자극이에요. 안정성이 높고 백탁 현상이 좀 생길 수 있고 다소 건조함이 좀 생길 수가 있죠. 반대로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 백탁도 좀 적은데 피부가 좀 민감해지고 자극적일 수가 있고. 그러면 유기자차보다 무기자차가 더 좋은 건가요? 어느 게 더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요즘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거의 일상 속에서 바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에 덜 자극적인 게 더 좋고, 다만 입자가 좀 커요. 그래서 모공을 좀 막을 수가 있어갖고 바른 다음에 좁쌀이나 트러블이 좀 올라올 경우가 있어요. 선크림만 바르면 좁쌀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안 바르는 게 피부에 더 좋을까요? 이거 굉장히 좀 애매한 문제인데, 염증성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일단은 모공이 막혀서 좁쌀이 더 올라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장점은 염증성 여드름이 흉터라든지 자외선 차단이 안 돼가지고 색소 침착이 따라왔을 때 그 색소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있겠죠. 즉 모든 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성분표에서 요즘엔 비건도 많이 나오고 있고 논코메도제닉이라고 해서 모공을 막지 않는 인증을 받았는지 같은 것도 확인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뭐라도 많이 바르다 보면 모공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클렌징을 잘 해주시는 것도 괜찮죠. 그러면은 이제 무기자차랑 유기자차가 혼합된 형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즘에 혼합형도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외선 차단력과 사용감의 밸런스가 좀 좋아지긴 하겠죠. 근데 유기자차 성분 자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이 좀 시린다거나
하거나 부작용이 좀 있다 보니까 요즘에 유기자차를 아예 빼고 무기자차로 광고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시술 직후에는 뭘 발라야 더 좋을까요? 당연히 화학적 자극에도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순수 무기자차를 권장을 합니다. 백탁이 좀 있더라도 피부가 좀 안정적이고 보호를 받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차단제를 발라야지 자외선을 좀 잘 차단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연예인들이 선크림을 바를 때 얼굴이 하얗게 칠하면서 흔히 말하는 500원 동전 크기만큼 발라야 한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다만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 얼굴이 500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얼굴은 저보다 작을 테니까 여러분들 얼굴은 뭐 한 400원 크기 400원짜리가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기는 해요. 저보다 얼굴이 더 크신 분들은 한 600원 정도 발라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고 왔긴 했거든요. 제가 한번 좀 발라볼게요. 두께 때문에 이 정도를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크기라는 거는 500원짜리 이런 식으로 산처럼 쌓였다기보다는 약간 500원 넓은 느낌의 지금 정도입니다. 그래서 듬뿍듬뿍 발라주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마름 잘 안 바릅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마 쪽이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더라도 살짝 좀 간지럽고 좀 트러블이 좀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발림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많이 바르는데도 부드럽게 발려가지고 나 좀 많이 짰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너무 많이 짰네요. 이거 거의 뭐 한 1,000원어치 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외선 차단제는 백탁 현상이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마 살짝만 바를게요. 이게 살짝 좀 미백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좀 하얘져요.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이 귀 쪽도 이렇게 좀 잘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귀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귀하고 발 뒤꿈치 같은 데가 의외로 스킨 캔서, 피부암이 잘 생기는 부위 중 하나예요. 뭔가 아까는 되게 하얘 보였는데 지금 좀 흡수돼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금방 좀 괜찮아지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른 것처럼 생각보단 좀 많이 발라도 흡수가 좋고 좋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금방이죠. 한 1, 2분만 지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때문에 너무 하얗게 막 백탁 현상이 있더라도 또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바르는 타임이 중요한데 나가기 직전에 발라야지 효과가 좋겠지? 또는 등산하기 직전에 발라야지 효과가 좋겠지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흡수되고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직전에 바르고 운동하기 직전에 바르면은 결국에는 흡수되기 전에 땀을 흘리게 되면은 우유처럼 흘러내려갖고 효과가 없어질 수가 있죠.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이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있는 또 다른 성분들로 인해서 선택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습이나 수분막 유지가 중요한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글리세린, 세라마이드 함유 제품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지성이라든지 여드름성 피부신 분들은 피지 조절과 소염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오일리하지 않는 그런 오일 프리 제형에다가 징크 옥사이드라든지 마데카소사이드, 병풀 추출물이죠. 그리고 뭐 모공을 막는 스테아릭 액시드 성분 같은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무기자차 성분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죠. 민감성 피부는 피부를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공 향료나 에탄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하시면 좋고요. 티타늄 디옥사이드라든지 시카 제품 또는 판테놀 같은 진정 성분 또는 알로에 성분 같은 게 들어있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자외선 차단제를 여러 개 갖고 왔는데요. 이게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제품이고 의외로 약간 좀 민감하거든요, 피부가. 그래서 알로에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만 있는 애도 있어요. 얘는 보통 이제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에 많이 바르라고 나온 제품인데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조금 다른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워낙 유명해서 한번 사봤는데 살짝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피부가 좀 울긋불긋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얘로 인해 가지고 살짝 그런 걸 좀 가림 효과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제품은 선물을 받은 제품인데 의외로 사용을 잘 못하게 돼요. 그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살짝 노란 기운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땐 한국 사람들이 보통 하얀 느낌을 좀 좋아하는데 얘를 이렇게 발라보면은 같은 하얗다더라도 이 셀프전 치즈 제품은 살짝 오일리한 느낌이 좀 많이 나서 살짝 오일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이필 제품 같은 경우는 매트한 느낌으로 퍼지는 느낌이 나타나고 이 제품은 발림성은 좋은데 저랑은 톤 컬러가 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좀 나서 파운데이션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랑콤 같은 경우는 약간 노란 기운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제 피부랑 좀 안 맞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놀이용으로 나온 건데요. 이제 키즈 제품이긴 한데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여기 굉장히 작게 적혀 있긴 한데 워터 리지스턴스라고 적혀 있는데 워터 리지스턴스 제품들이 특징이 가로치고 80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1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발라주신 걸 추천드립니다. 물놀이 제품도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유지가 되겠지 하다가는 의외로 내 몸이 좀 까매질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를 하실 때에는 피부 이런 식으로 꼭 테스트를 해가지고 내 피부 톤이랑 맞는지 추가적인 성분들이 내 피부 상황에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크림을 제대로 안 지우면 모공이 막힌다던가 이중 세안으로 피부 장벽
장벽을 무너뜨린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되게 뭐가 맞는 건지 헷갈려요. 아,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요즘에 자외선 차단제를 거의 필수처럼 생각하고 워낙에 SPF하고 PA 값이 높아지다 보니까 클렌징을 잘 안 하게 되면은 얼굴에 뭔가가 모공이 좀 막혀갖고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긴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중 세안을 하다 보면은 피부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또 트러블이 올라와요.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야 되는데 이중 세안을 하자니 좀 애매한 이런 느낌이 나타나는데요. 무기자차 성분이라든지 워터프루프 제품들은 일반 폼 클렌저만으로 한계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갖고 너무 또 빡빡 밀다 보면은 보호막이 무너지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좀 추구하는 바는 오일이나 밀크, 워터 같은 세안제 사용 후에 pH 한 5.5의 약산성 또는 미산성 폼 클렌저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내가 이중 세안을 했다고 한다면은 아침에는 가급적 물 세안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피부 보호막이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실질적으로 제 의견에 우리 PD님들 한번 만져볼게요. 제가 여기 손에 이렇게 하나씩 발랐잖아요. 다 다르다. 진짜 다 달라요. 그쵸, 느낌이 달라요. PD님은 어떤 제품이 좋아요? 만졌을 때 느낌이? 그게 뭔지는 아니, 무슨 제품인지 몰라가지고. 어느 쪽이었죠? 이쪽인 것 같아요. 저랑 같네요. 아 그래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러분들도 약간 매트하지 않은데 매트한 느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서 너무 오일리하지 않는 느낌을 좀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선크림을 바르면 끈적끈적하거나 아니면 얼굴에 남는다는 느낌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런 느낌 없이 되게 보송한 느낌이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저한테는 알러지 반응이 없지만 발랐는데 바로 좀 붉게 오르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 제품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나랑은 안 맞는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선크림 절대 바르지 마세요는 어그로 영상들을 한번 보면은 뭔가 트러블이 심하거나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바르지 마세요 뭐 이런 거나 선크림을 발랐는데 피부가 계속 안 좋아져요? 그럼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르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 속에서 바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혹시라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을 때 바르지 말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요즘엔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자주 바르다 보니까 이중 세안이 필요하고 이중 세안이 필요하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이 굴레를 깨기 위해서 아침에는 물 세안으로만 한번 해보세요. 잠깐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 지수가 너무 높은 제품을 발랐을 때에도 또 이중 세안이 필요하니까 그럴 때는 좀 자외선 차단 지수가 낮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마다 좀 자극을 받을 정도로 피부 장벽이 무너졌거나 하실 때는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걸 바르시는 것도 좋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잠시 피하시고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를 통해 가지고 자외선을 차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벼운 외출하실 때에도 내가 그때마다 자외선 차단 바르기가 좀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모자, 양산, 선글라스 같은 걸 좀 활용해 주세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제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에 대한 공포증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내 피부와 상황별 선택으로 건강하게 백옥 피부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똑똑해지는 뷰티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예뻐지실 겁니다.